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저는 연세고운 피부과 윤나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피부과 시간인데요. 피부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명절이랑 연관된 주라 이제 매우 바빴던 주였는데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명절이 끝나서 그런지 대상포진, 단순포진처럼 면역력이 떨어졌던 분들이 많이 내원했었고요. 또 너무 추워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창, 동상 그리고 연관된 화상 같은 환자분들이 참 많았던 주였죠. 또 이번 주는 갑자기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사람들이 미백 문제, 탄력 문제,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검버섯도 그렇고요. 피부과 문의가 많아지는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랑 연관돼서도 궁금한 피부과적 질문 있으면은 이제 해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이제 들어와 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평촌 달동네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제 질문 올라와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두님 질문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머리를 감는데 뒷목 위에 두피 부분이 아주 자주 간지럽다고 합니다. 각질도 많이 떨어지고 두피에 뾰루지 같은 게 자주 나는데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머리 감는 거랑 별개로 이제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할 때 두피에 피부염이나 아니면 이제 두피 모낭에 모낭염이 동반된 경우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심할 때는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관련된 항생제나 이제 피부염 약을 먹게 되고 심한 부분은 주사도 조금 맞으실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항염 작용이 있는 그런 샴푸를 사용해서 약과 함께 사용해 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르 피부염은 이제 전신적인 건강과 이제 신체적인 건강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술 먹거나 잠을 못 자거나 많이 피곤하거나 뭐 이럴 때 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 교정과 그런 릴렉스하고 잘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우디 다이아님도 들어오셨는데 네 이제 다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평촌 달동네님 질문입니다. 마스크를 벗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 좀 좋아질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3년 정도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갖고 있던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 그 여러 가지 피부염, 그리고 여드름까지 해서 모두 그 마스크 안에 습하고 더운 공기, 그 쓸림 현상으로 많이 심해졌었는데요. 당연히 마스크를 벗게 되면은 이런 피부 트러블은 많이 좋아질 거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 갖고 있는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여드름 같은 거는 갖고 있는 피부의 하나의 그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악화인자였던 마스크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좋은 상태를 잘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욕 갈기고 댓글 안 본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주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팔에 빨간색 작은 점 같은 게 10개가량 생길 때가 있습니다. 특징은 팔에만 그렇고 2주 정도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살면서 3차례 그랬습니다. 가렵거나 통증이 없습니다. 무슨 병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빨간색 작은 점이 생겼다가 없어지면 주로 이제 혈관과 관련된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2주 만에 없어지는 거는 가벼운 점상출혈 같은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왜 생겼는지 그 정확한 원인은 이렇게 글만 보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증상이 있을 때 아니면 그 증상이 사진을 찍어서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님 다시 질문인데요. 항염 샴푸는 피부과에서 처방받고 사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항염 샴푸는 좀 여러 개가 있는데 시중에서는 그냥 뭐 헤드앤숄더 같은 걸 좀 많이 구입해서 하실 수 있고, 약국에 가서 약국 또는 병원에 징크피나 뭐 이런 항염 성분이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 질환, 피부에 염증이 심할 때는 항염 샴푸에 아예 진짜 항염 약이 들어있는 샴푸도 있는데, 이 약이 들어있는 그 샴푸는 피부과에서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에 따라서도 그 샴푸의 종류를 여러 개를 놓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면 피부과에서 처방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쓰는 이제 그런 약을 처방받으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약국이나 피부과에서 항염 샴푸를 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발끈 동여매고님의 질문인데요. 저는 당뇨 때문에 피부에 상처가 나게 되면 주위가 흉터처럼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 피부 좋으시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면 아무래도 피부가 다치게 됐을 때 피부 장벽이 회복되고 이런 속도도 늦어지게 되고, 피부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나 가려움증, 피부병이 동반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그 흉터가 많이 졌는데 그게 안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건조하지 않게끔 이제 보습제를 써주고, 이제 때를 밀거나 가렵고 빡빡 긁거나 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몸을 스치실 때도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알칼리성보다는 약산성 저자극 제품으로 이제 클렌징을 한 후 바로 보습제를 써주는 게 피부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이 조절이 돼야지만 이런 당뇨와 관련된 피부 증상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내과에서 당뇨를 잘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실제로 생겼을 때는 이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갈 수 있게 가까운 피부과에 가셔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평촌 달동네님 질문인데요. 지루성 두피염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자는 법밖에 없을까라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줄이고 잘 자는 법은 이렇게 가장 기본인 거고요. 사실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약에 따라서 뭐 엉덩이 주사 맞을 수도 있고, 심하면은 병변내 주사 맞으실 수도 있고, 약을 적어도 뭐 1주나 2주, 3주 이 정도는 써야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퓨어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19세 남학생인데 노화를 예방해서 10년 후에 그 또래 누구보다 젊어 보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꼭 먹어야 하는 영양제 3개 정도만 추천해 주시거나 꿀팁 부탁드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19세고 뭐 10년 뒤면은 그래도 20대라 괜찮으실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젊어 보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타민 C나 고농도 이제 항산화제를 먹으면 몸에는 그 활성산소 같은 거를 잘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를 복용하는 거는 이제 피부에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또 마찬가지로 비타민 C 앰플을 잘 발라주는 것도 피부가 좀 어두워지는 것을 예방하고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광노화를 막아주는 선크림인데, 자극이 적은 이제 물리적 선크림도 괜찮고, 자신에게 맞는 잘 선크림을 잘 매일매일 발라주는 게 무엇보다 젊어지는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채널 이름 추가님 질문인데요. 기름진 음식이 피부에 안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기름진 음식은 피부에 좋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드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드름은 이제 사실은 음식보다도 여러 가지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타고난 피부 이제 노폐물이나 그 피지가 분비가 안 되는 이제 그런 거의 원인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가끔은 그 당을 올리는 이제 기름진 음식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음식이 기름지게 먹었을 때 여드름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특정 뭐 두드러기 나거나 이런 거를 경험했다면은 이제 그 음식을 피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나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여드름 색소 침착이 심한데 레이저만이 답일까요? 병행하면 좋은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색소 침착이
심할 때는 우선은 이제 여드름이 있었기 때문에 색소가 많이 남는 거라서 여드름이 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우선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여드름이 있었을 때 피부가 이제 홍조가 그 혈관들이 늘어나거나 여드름이 심해서 밑에서 염증 세포나 그런 이제 색소 세포들이 모이게 됐을 때 이렇게 색소 침착이 남는 거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는 여드름이 나지 않게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집에서는 미백 성분이 있는 이제 그런 크림이나 비타민 C, 앰플도 약간의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색소 침착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는 많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일상에서 빠른 회복을 원한다면 이런 색소 침착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레이저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방법이긴 합니다. 둘리님 질문인데요. 좁쌀 여드름의 엘리데를 장기간 사용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좁쌀 여드름의 엘리데를 사실은 이제 좁쌀 여드름 때문에 엘리데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좁쌀 여드름에는 보통 여드름 치료제를 쓰게 되고요. 엘리데를 혹시 처방을 받으셨다면 좁쌀 여드름 때문이 아니라 여드름을 만들게 한 그 이제 먼저 생겼던 선행된 뭐 피부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처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엘리데 자체는 사실 장기간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좁쌀 여드름과 그 엘리데이 딱 맞는 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방받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발끈 동여매구님 질문인데요. 피부에 딱히 좋은 음식이나 나쁜 음식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딱히 이런 건 없고요. 이제 피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한식 위주의 건강한 음식 드시는 것이 이제 피부에는 몸에 좋은 음식이 당연히 피부에도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특정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그 특정 알레르기가 있는 것을 경험으로 알거나 아니면 본인이 마스트 검사라고 알레르기 검사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 검사상 본인이 알고 있는 그 알레르기가 있다면 그 알레르기를 피해 주는 것이 당연히 피부에 좋겠고요. 여드름이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지거나 아토피가 또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심해진다면 그냥 그 음식을 피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따르님 질문인데요. 홍조 레이저 시 혈관 레이저 후 고줄 리드파로 하면 효과가 더 좋은 편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그냥 홍조에 쓸 수 있는 건데 홍조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원인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어떤 호르몬이나 아니면 교감신경 그리고 혈관 늘어남 아니면 여러 감정 기복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조절하면서 홍조 레이저를 하게 되는데요. 혈관 레이저나 고주파 니들 모두 홍조에도 써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사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베카 리님 질문인데요. 볼게요. 어떤 이제 약물들을 로션을 알려주셨는데 MSM 로션이라는 것을 몇 년 동안 써오고 있는데 최근 리뉴얼된 로션을 12월에 손등에 발라봤는데 몇 초 후에 손등이 화상 입은 것을 화끈거려서 따갑고 빨갛게 발적이 되고 발진이 올라서 손을 스쳤고 그 다음날까지 후유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기본적인 성분의 순한 로션만 발라도 손이 화끈거리고 뜨거움으로 손을 씻으면 손등이 따갑고 약하게 느껴지고 여러 가지 발적들이 올라온다고 되어 있는데요. 화학적 화상인 건지 그리고 혈관이 다친 건지 그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좀 정확하진 않는데요. 이제 어떤 로션 같은 걸로 이제 화학적인 화상까지는 아니실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이제 어떤 제품들이 본인에게 잘 맞지가 않는다면 그 부분에 피부 장벽이 깨질 수가 있는데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거는 또 사람마다 또 속도, 피부마다 좀 속도가 다르게 됩니다. 피부 장벽이 다 손상되기 전에, 보통 이제 심하게 손상됐다면, 보통 길게는 뭐 4주에서 6주 정도까지도 그 회복 기간을 잡을 수도 있는데, 손상되기 전에 또 뜨거운 물을 닿거나, 또 다른 물질을 닿거나, 다른 화학적 물질이 닿게 되면은, 계속해서 피부 장벽에 영향을 주고, 약간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서 필요하면 약물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조금 재생을 도와주는 이제 그런 치료들이 있으니까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볼 거고요.
고색 물냉면찜 질문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레이저 제모라고 있는데 남자이고 아직 2회를 해서 티가 안 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제 부위가 어딘지는 알 수가 없지만 보통 레이저 제모는 이제 5회 정도를 제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 뭐 클래리티 같은 레이저를 할 때도 이제 피부가 손상되지 않게끔 이제 DCD 바람 같은 게 나오면서 피부를 이제 보호해 주면서 레이저를 하게 있게 되는데요. 아마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의 털 같은 경우도 한 5번은 넘어가야 이제 많이 티가 나기 때문에 남자분들의 그 털은 조금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직 2회를 했으면 티가 안 나는 게 정상일 수 있고요. 5회 이상 해보고도 안 되면 5회 정도 더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님 군님 질문인데요. 갑자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나요? 머리 감을 때 특히 많이 빠지는데 머리카락이 빠지는 자리는 나오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고 나이가 관계가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는 참 많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질 때는 이제 스트레스나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원형 탈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동전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빠진 부분인지 확인을 하시고 심할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피부과에서 주사 치료나 다른 뭐 치료를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많이 피곤하거나 아팠거나 아니면 큰 병에 걸렸거나 뭐 수술 같은 이유, 뭐 출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후에 머리가 좀 빠졌다가 한참 뒤에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사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뭐 안드로겐성 탈모 같이 호르몬이나 아니면 유전적 영향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그런 미용적인 탈모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 탈모에 관련된 건 이렇게 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원형 탈모인지 아니면 아프거나 뭐 다이어트 후에 이렇게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지 안드로겐성 탈모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등등은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보시면 적절한 치료나 처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촌 달동네님 질문인데요. 피부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세안 후 스킨과 로션은 필수일까요? 하루에 세수를 몇 번 해야 하나요? 개인마다 다른가요? 되어 있는데요. 우선 하루에 세수는 이제 아침, 저녁 2번 정도는 기본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 그보다 더 많이 뭐 10번 이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안은 이제 세안이 가장 중요한데 세안이 피부가 두껍고 피부가 두껍다면은 이제 가벼운 필링 젤 같은 거를 뭐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써주는 건 좋겠지만 피부가 예민하고 건조하고 가렵고 이럴 때는 이제 필링 젤 없이 약산성 저자극 제품으로 손가락으로 살짝 자극 없이 세안하는 게 좋겠고 스킨이 사람마다 다른데 스킨도 만약에 이제 어떤 기름진 피부라면은 기름기를 닦아내는 목적으로 살짝 써주는 게 좋겠고요. 건조한 피부라면은 스킨을 한 번 더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션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쓰셔야 되겠고 로션이나 크림 뭐 이 정도는 이제 본인의 피부에 따라서 건조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물기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주가 조작법 건의님 질문인데요. 17세 딸이 손에 다한증이 있어서 학습에 지장을 주는데 보톡스 맞으면 효과가 있나요? 되어 있는데요. 물론 보톡스를 맞으면 다한증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톡스는 매 여름에 한 번씩 맞아야 된다는 것도 있고 보톡스를 손에 맞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통증을 동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톡스를 맞기 전에 이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 약들로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이걸 약을 먹을지 아니면은 다한증 보톡스를 맞을지 가까운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카츄님 질문인데요. 발 뒤꿈치 발바닥 쪽에 굳은 살이 생겼는데 왼쪽 발은 더 두껍고 서 있을 때 바닥이 눌려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은 살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는 많이 서 있고 그쪽에 압력을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한쪽으로 좀 삐뚤음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 걸을 때 약간 발 모양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한쪽에 조금 더 힘을 준다면 그쪽에 더 두꺼운 굳은 살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요. 통증까지 있는 굳은 살은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냥 약간 두껍고 거칠거칠한 거는 크림이나 아니면 그 굳은살 크림 같은 걸 발라주면 되겠지만, 통증도 있다면 피부과에서 깎고 냉동치료를 받거나 그 굳은살의 깊이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굳은살 뿐만이 아니라 티눈이나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채널 이름 추가님 질문인데요. 코가 유달리 기름진데요. 그러다 보니 코가 좀 항상 붉은 것 같아요. 여드름 같은 게 자주 나기도 하고 어떻게 관리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코는 원래 좀 누구나 얼굴에서 기름기가 많은 부위이긴 합니다. 근데 코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가 좀 기름지고 기름진 부분이 참 이제 많이 번들거리고 힘들다면은 기름기를 좀 줄여주는 먹는 약이 있어요. 그 먹는 약을 처방받아서 먹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약을 먹기는 부담스럽고 일정 부분의 기름기를 좀 말리고 싶다면 그 기름기의 피지선을 이제 말려주는 레이저들이 있게 되는데, 뭐 페이지 레이저나 아큐토닌 같은 게 그 부분만 해가지고 기름을 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말릴 수 있는 이제 레이저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면은 코에 있는 기름기를 좀 말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발끈 동여매근님 질문인데요. 나이에 따른 새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추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새치는 피부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질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통 유전적인 게 좀 많게 되겠죠. 이거를 늦추는 방법은 피부과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999님 질문인데요.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가면 어깨나 등이 가려워질 때가 가끔 있는데 이건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일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루성 피부염 증상보다는 일종의 뭐 두드러기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두드러기나 뭐 가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본인이 그걸 알고 있다면 온도 변화를 좀 적게끔 하는 그 생활 습관을 좀 유지해 주는 것도 좋겠고, 이게 심하다면은 이제 병원에 오셔서 약을 처방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신혜경님 질문인데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공이 넓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추천해 줄 레이저나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공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세로 쪽으로 늘어지게 되면은 탄력 레이저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드름이 많거나 아니면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서 늘어지는 모공 자체가 넓어지고 가로 늘어지는 모공이라면은 텍셀이나 고주파 프락셀 같이 모공을 줄여주는 치료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40대 후반이라고 하시면 탄력 관리를 보통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권유를 해드리기 때문에 모공이 이렇게 세로로 늘어지거나 사선으로 늘어졌을 때는 이게 리프팅 쪽을 먼저 생각해 보시거나 모공을 조여주는 여러 가지 시술들이 있거든요. 모공 쪽에 맞는 더모톡신도 효과가 있고 뭐 주베력 같은 경우도 모공을 조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술 쪽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차차님 질문인데요. 리프팅 레이저가 많은데 어느 게 좋은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리프팅 레이저는 이제 종류가 매우 많게 되죠. 근데 이제 피부층에 따라 이제 어떤 거부터 할지를 정하게 되게 되는데요. 먼저 피부 속부터 보면은 이제 피부 근육층, 그 다음에 중간층, 겉에층 여러 가지가 있게 됩니다. 먼저 속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이제 슈링크나 울세라 같이 피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주는 게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을 주는 리프팅이 되겠고요. 피부 중간층을 쫀쫀하게 해주는 것들은 주로 이제 고주파들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 고주파 레이저, 뭐 올리지오나 써마지 뭐 이런 것들이 피부 콜라겐을 자라나게끔 함으로써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 좀 타이트닝 느낌을 주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텍셀이나 이제 피부 겉에 좀 좋아지게 하는 건데요. 피부에 영양분을 충분히 준다는 거는 이제 뭐 리쥬란 같은 영양분 주는 거나 여러 가지 줄기세포 인자 같은 걸 흡수하게 되면은 피부에 영양분을 줘서 피부가 좀 피게 되고요. 단주름이 좋아질 수 있는 거는 겉에 들어갈 수 있는 얕은 프락셀이나 뭐 텍셀 레이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프팅 레이저가 이제 어느 게 좋은 거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사람이 딱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것부터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제 리프팅이 신경 쓰이시면 가장 소개층부터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효과는 좋겠습니다. 신발끈 동여매근님 질문인데요. 시중에 파는 흉터 제거제가
도움이 되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흉터 레이저 같은 경우, 흉터 제거하는 그 크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국에서 사는 뭐 콘트라스트 백스 이런 거는 흉터를 부드럽게 안정화시키는데 당연히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효과가 흉터가 없어지거나 그 정도 효과는 아니고, 흉터가 더 나빠지지 않고 흉터가 보호되고 잘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인데요. 피부 솜털을 다 뽑는 페이스 왁싱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피부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왁싱 자체는 별로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왁싱은 피부 털을 그냥 그대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모낭염이나 피부 자극 같은 게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털이 있는 게 보기가 싫고 털 때문에 모공이 넓어지는 것 같고 이 털들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레이저 제모를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레이저 제모는 피부를 보호해 가면서 이제 쿨링도 하고 약도 후처치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왁싱보다는 그냥 제모를 받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채널 이름 추가님 질문인데요. 피부가 유달리 매끈하고 쫀득쫀득한 사람이 있는 것은 유전일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피부 자체는 타고난 게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럼 피부가 이제 모공이 많은 거, 적은 거, 기름이 많은 거, 적은 거, 탄력이 많은 것, 적은 거, 그리고 이제 색소가 많은 것, 적은 거 모두 다 타고난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유전은 보통 30대, 40대 정도가 지나가면은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이나 누구나 나이를 먹기 때문에 얼마나 탄력 관리를 했는지, 그때 피부 관리를 했는지, 피부 시술도 잘 규칙적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40대, 50대 이후는 이제 관리에 따라 조금 더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양지님 질문인데요. 습진과 무좀을 구분하는 쉬운 방법이 있나요? 무좀과 습진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의사들은 눈으로 보고 습진과 무좀을 이제 대부분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만성 습진은 무좀과 비슷해 보이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좀균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 무좀균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미경으로 간단히 보는 방법도 있고, 요즘은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하는 것처럼 그 무좀균도 신속 항원 검사로 금방 5분, 10분이면은 무좀균이 있다 없다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좀균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검사하면 금방 나오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무좀과 습진이 같이 오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의사 선생님이 보고 무좀인지 습진인지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있는지에 따라서 치료를 해주실 거라서 이제 진료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촌 달동네님 질문인데요. 손발에 다한증이 있고 겨울만 되면 수족냉증이 심해집니다. 피부과에 방문해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다한증 자체는 치료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는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수족냉증에 대해서는 피부과에서 딱히 치료를 하고 있진 않고요. 보통 이제 혈액순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제들을 드시거나 좀 따뜻하게 다니시거나 하면서 겨울에 추울 때 그 한일 손상에 좀 유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빵꾸똥꾸님 질문인데요.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얼굴이 너무 건조하고 땡겨요. 극건성 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습제를 발라도 그리고 이제 해결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크게 자극되지 않는 거는 기기 관리를 통해서 이제 보습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뭐 LDM이나 그리고 어떤 크라이오나 보습 그런 관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초음파를 밀어넣게 되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피부 진정 보습 관리를 받는 거는 자극이 없이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건조함이 너무 심하다면 이런 보습제나 이런 걸 발라놓고 가볍게 막을 쌓아놓고 하루 정도 이렇게 지내는 밀폐 드레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히라셀이나 더마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게 되는데, 건조하면서도 습진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피부과에 내원해서 피부 건조한 거를 좀 막아줄 수 있는 밀폐 드레싱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은 피부 밑에 속건조에 대해서 주사적 치료가 들어가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물광 주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피부 속에 피부 속에 리쥬란을 맞는다든지 해서 피부 속에 건조하거나 약간 균형이 깨진 것들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주고 실제로 건조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물질들을 피부 속에 넣어준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피카츄 질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굳은 살이 각화증이라고 했는데 무좀일 수도 있는 건가요? 굳은 살 겉에 부분을 잘라냈고 건선 치료제 다이보덱스 연고를 받았는데 바르면 나아질까요? 연고를 바른 후 양말을 신거나 비닐 덮고 양말 신으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굳은 살이랑 각화증은 이제 피부과에서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병원 말이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좀일 수도 있는지도 이제 진료 보신 의사 선생님이 무좀이면 무좀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제 각화형 무좀도 굳은 살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긴 하지만 보통 진료를 보면서 이 정도는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면 무좀보다는 그냥 뭐 굳은 살이나 각화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이보넥스를 받으셨으면은 바르면 발라보셔도 되겠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보습제나 유리아 크림 같은 거 바르셔도 효과가 있으시니까 발라보시고 별로 효과가 없으시면은 다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보넥스 같은 연고를 바른 후에 양말을 신고 비닐을 덮지 않고 그냥 하루에 2번 정도 발라주시면 되긴 하는데요. 습진이 정말 심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오히려 센 연고를 바르고 비닐 장갑 같은 걸 끼면 흡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딱 비닐을 끼고 흡수를 시키세요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하루에 2번 정도 도포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얄라성님 질문입니다. 편평사마귀 제거 후 멜라논 크림을 바르고 오히려 피부에 착색이 생겼어요. 갈색 착색이 생겼는데 제거 가능한 레이저 시술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원래 편평사마귀 제거가 이제 피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자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많이 안 생기지만 색소가 많은 부분 아니면 색소가 많은 피부 기미 위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피부에서 이걸 큰 자극이라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내 몸에 색소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레이저 받은 부분이 색소 침착이 물론 올 수가 있습니다. 색소 침착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멜라논 크림을 줬겠지만 멜라논 크림 자체도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조금 자극감이 있는 크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셔서 쓰셨을 때 문제가 없다면 이제 쓰시면 색소 침착이 가라앉는 크림이겠지만 오히려 자극이 되거나 색소가 진해진 느낌이 든다면 중단하시고 병원을 가셔야 하는 크림입니다. 이렇게 갈색 착색이 생겼다면은 이제 기미를 빼는 것과 똑같이 빼시면 되는데요. 뭐 레이저 토닝, 이토닝과 같이 그 토닝자가 들어간 그런 레이저를 통해서 5번에서 10번 이상으로 꾸준히 관리하시면 염증 후 색소 침착은 쉽게 없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발끈 동요매고님 질문인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데 여름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게 괜찮은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땀이랑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매일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피부에 어떤 피부암이나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도 물론이고요. 이제 당연히 피부과적 입장에서는 햇볕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많은 피부 질환이나 노화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가장 값싸고 중요하고 그런 습관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365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게 좋겠고 땀이 많이 흘렸다면은 이제 그때 많이 흘러내려갔을 때 다시 자외선 차단제를 좀 이제 팩트 형식으로 한 번 더 덧발라준다든지 해서 조금씩 덧바르는 거는 괜찮고요. 본인에게 자극이 없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찾아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찰람빛님 질문입니다. 발에 함퍼진이 생겼는데 약국에서 스테로이드 계열 약만 바르고 있는데 번져 나갑니다. 병원에서 약 처방 받아야 할까요? 완치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한포지는 약국에서 연고만 발라서는 낫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약도 드셔야 되고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경우에 따라 자외선 치료도 해야 되고 해서 한 2, 3주 정도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약입니다. 물론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곤하거나 그럴 때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물론 재발을 할 수는 있고요. 약 처방을 받아서 치료해보고 처음에 스테로이드 계열을 써보고 그것도 안 되면은 다른 비타민 계열 약도 써볼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고 약 처방이 필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차님 질문인데요. 리프팅 레이저 하면 당일 리쥬란 시술이나 보톡스 시술이 피부에 자극되지 않나요? 당일에 한 번 해도 됐는지 텀을 주고 시술하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리프팅 레이저를 하고 보통 대부분의 보톡스 시술 정도는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당일날 해도 큰 자극 없이 시술할 수 있습니다. 네, 리프팅 레이저도 레이저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데요. 리쥬라는 경우는 얼굴 전체를 100번도 넘게 찌르면서 이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큰 열을 준 그런 시술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정도의 텀을 두고 이런 리쥬란 시술을 해주는 게 조금 더 피부에 도움이 되겠고요. 리프팅 레이저 중에 뭐 슈링크나 울세라처럼 피부층 깊이 들어간 경우에는 피부 겉에 맞는 주사라든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큰 자극이 없다면 당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평촌 달동네님 질문인데요. 옆구리에 두드러기 같은 게 나면서 가려운데 건조한 것 같은데 피부 연고 바르면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땀띠 같은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피부 연고나 피부 복용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시고 보습제를 쓰시면서 약도 먹고 약도 바르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푸림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13세 여아입니다. 얼굴과 등에 좁쌀처럼 많이 솟아오르는 게 꽤 있어요. 왜 그런가요? 병원에 가봐야 되겠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좁쌀처럼 솟아 있다는 게 이렇게 글로만 봐서 뭔지 알 수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나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여드름 같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모공 같은 게 두꺼워지는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이게 뭔지 먼저 진단부터 받으시고 진단에 따라서 여드름이면 여드름 치료를 받으시고 뭐 다른 이제 모공과 관련된 질환이면은 이거 지켜봐도 될지 아니면 뭐 치료를 할지를 그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발끈 동요매구님 질문인데요. 이거는 생활용 고충인데요. 한여름에 땀 때문에 발냄새가 심합니다. 대응 방법이 있는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냄새가 심할 때 먼저 원인이 될 만한 게 몇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좀 같은 게 심해도 발냄새가 심할 수가 있고 아니면 땀이 많아서 세균들이 발의 각질을 먹어 들어가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럴 때도 발냄새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피부 병변이 심한 거를 여름에 피부과에 가서 보고 필요한 약을 처방 받으시면 되겠고 우선 뭐 땀이 많기 때문에 발냄새가 심한 건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양말을 빨리 갈아 신거나 뭐 발을 많이 신거나 신발을 이제 교대로 신어서 바꿔 신는 방법 정도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둘리님 질문인데요. 수면 중에 인상을 쓰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름이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면서 습관적으로 미간에 이렇게 주름을 쓰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미간에 칼로 딱 그은 것처럼 이제 주름이 져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보톡스 맞으시면 되는데요.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다면 이제 미간 쪽에 있는 근육에 힘이 좀 풀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자면서도 인상을 많이 쓰지 않게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면서 이를 갈거나 이게 턱 쪽에 힘을 주는 분들은 턱 관절도 계속 악화되고 턱 근육도 되게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자면서 턱에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한 김님 질문인데요. 뒤젖이나 점을 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과 수술 흉터 제거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젖이나 점은 가장 피부과에도 많이 오고 치료하기 쉬운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CO2 레이저나 아니면 어뷸약을 레이저로 제거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마취 크림 바르고 좀 있다가 마취가 되면은 레이저로 간단히 제거를 하면 되고, 주적 같은 경우는 많이 깊지 않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흉터 많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은 점 자체가 겉에 있거나 중간에 있거나 속에 있기 때문에 점 자체의 깊이에 따라 한 번에 이게 다 빠지지 않을 수도 있고, 피부 타입이나 그 점의 깊이에 따라 흉터가 조금 남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흉터가 많이 남지 않기 위해서는 피부에 두어덤 알레르기가 없다면 일주일 정도 물을 닿지 않게 두어덤 같은 재생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우선 큰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 피부 전체 재생 한 달 정도 보기 때문에 재생 테이프를 뗀 그 다음에는 색소 침착이 남지 않게 재생 크림이나 선크림 같은 걸 잘 발라서 후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아님인데요. 지젓이 생겼는데 식초로 뜯었는데 너덜너덜해요. 지젓 제거가 아픈지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젓은 매우 간단한 치료기 때문에 피부과에 와서 치료하는 게 낫습니다. 저거를 손으로 뜯거나 실로 뜯거나 아니면 이제 식초 같은 걸로 녹여서 오는 경우는 오히려 식초로 인해서 피부에 화상을 입어서 오는 경우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치료 비용이나 치료 기간이나 뭐 흉터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남게 됩니다. 지젓은 되게 간단한 질환이기 때문에 피부과에 와서 금방 제거할 수 있으니까 오시면 되겠고요. 아프진 않습니다. 지젓 제거는 물론 조금 레이저가 따끔따끔 할 수 있는데 뭐 작은 것들은 되게 금방 끝나고 큰 거는 주사 마취해서 제거하면 아프지 않게 제거 가능합니다. 안녕 자두야님 질문인데요. 30대가 넘어가니 입꼬리가 처지는 것 같아요. 리프팅 시술을 지금부터 해야 할까요? 되어 있는데요. 보통 30대가 넘어가면은 이제 피부 탄력이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꼬리가 처지면 입꼬리 조금 올려주는 이제 그런 체조 그런 이제 것도 가능하시고요. 입꼬리 쪽을 더 잘 올릴 수 있게 보톡스 맞는 것도 도움이 되고, 얼굴 전반적인 근육을 좀 올려주는 리프팅 레이저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혜경님 질문인데요. 초등학생도 점 제거 레이저를 할 수 있나요? 몇 살부터 레이저 시술 가능할까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 고민입니다. 원장님 알려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생도 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이 너무 큰 경우에는 점을 뺐을 때 이제 약간 흉터가 남을 수가 있는데, 초등학생은 아직 성장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점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점도 아이가 크면서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서 아이가 크는 속도와 맞춰서 커지게 되고, 이 점이 만약에 흉터가 남았을 때도 그 흉터가 아이가 크는 거에 맞춰서 이제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점 같은 경우는 별 걱정 없이 빼도 되지만, 큰 점일 경우에는 이게 흉터가 남았을 때 괜찮을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빼는 게 좋겠고요. 보통 초등학교 1학년 이상 돼서 부모님이 꼭 빼달라고 하면 적절히 설명을 하고 빼주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크면서 흉터가 생길 것까지 고려를 해서 많이 신경 쓰이지 않으면 키가 크고 빼라고 설명드리고요. 아이가 꼭 빼야겠다고 한다면 초등학교부터는 좀 뺄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아톰님 질문인데요. 원장님, 최근에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워서 가까운 피부과에 프레디원이라는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받아 3일 정도 바르고 있는데 가려움은 좋아졌는데 붉은기가 남아있어요. 저 발라야 할까요? 스테로이드는 최대 얼마만큼 바를 수 있나요? 부작용이 걱정돼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스테로이드는 최대 일주일까지 바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좋아졌을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더 바를지 아니면 끊고 스테로이드가 없는 엘리델 같은 연고로 바꿔서 바를지에 대해서는 진료 받으신 원장님과 함께 진료를 통해서 상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마 약을 주면서 원장님이 언제 다시 내원을 하라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3일 정도 바르고 좋아졌고 약이 끊겼다면 약이 끊기기 조금 전에 찾아가서 이제 증상을 다시 보여주고 필요한 약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서범님 질문인데요. 여드름 패인 흉터가 조금 있어서 피부과에 갔는데 레이저 아무 효과가 없고 나빠진다고 하셨어요. 스티바 A처럼 꾸준히 오랫동안 바르고 차단제를 바르면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떤가요? 동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패인 흉터는 보통 이제 패인 흉터가 딱 자리를 잡았을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패인 흉터 자체가 많이 올라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진료 보신 의사 선생님이 어떤 피부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 중에 어떤 걸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 알 수는 없지만, 페인 흉터는 이제 보통 이제 흉터가 올라오게끔 하는 주사 시술이나 어떤 자극 줘서 올라오게끔 하는 그런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좀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꾸준히 바르는 뭐 자외선 차단제만으로는 약간 색소 침착 같은 건 좀 좋아질 수 있지만 페인 흉터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요거는 정확히 흉터에 대해서 붉은 흉터인지 아니면 까만 흉터인지 아니면 페인 흉터인지에 대해서 다시 진료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볼 건데요. 이양진님 질문입니다. 무좀인의 사타구니에 습진 연고를 바르면 무좀 증상이 악화되나요? 무좀 연고와 습진 연고를 절반씩 발라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무좀이 있는 사타구니에 습진 연고를 바르면 무좀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바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시고요.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게 무좀인지 습진인지를 보고 그거에 맞는 연고나 아니면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신발끈 동여매고님 질문인데요. 어릴 때 인식하기로는 피부 연고는 안 좋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건지 선입견이 궁금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선입견이고요. 피부에 쓰는 대부분의 연고는 아마 스테로이드를 길게 썼을 때 나왔던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분들을 3일이나 일주일 간격으로 팔로우하면서 필요할 때 맞는 약을 쓰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에 의해 쓴다면, 그 기간만 쓴다면 피부에 무리가 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선입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림님 질문인데요. 세안하면서 코를 풀면 코 주변 모공이 늘어지거나 커지는지 궁금합니다. 코 주변 모공이 유난히 고민인데 세안하면 코를 푸는 과정에서 손이 닿으면 목에 영향을 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세게 누르지 않는다면 크게 자극이 없기도 하겠지만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큰 압력을 준다면 물론 약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잡아서 모공이 엄청 커진다기보다는 이런 모공은 피지의 분비량이라든지 지속적인 자극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이에 따라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이 좀 없어졌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뭐 꼭 손만으로는 모공이 크게 약간의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엄청 크게 연관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질문인데요. 슈링크나 울세라는 피부 탄력을 위한 건가요? 비교 설명 부탁드리려 되어 있습니다. 슈링크랑 울세라는 이제 기계의 이름인데요. 당연히 피부 속 탄력을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개는 기전이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제 원래 오리지널 제품은 울세라였고, 울세라의 통증이나 뭐 가격이나 그리고 이제 시술 속도 같은 걸 조금 개선시켜서 나온 것이 슈링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리지널 제품 좋아하시고 하신다면 울세라 시술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간편하게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 탄력 관리 받으시고 하고 싶다면 슈링크 받으면 되겠습니다. 둘리님 질문인데요. 트는 입술에 피부과적 치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트는 입술에 이제 피부염이 같이 있다면 피부염 치료를 같이 하면서 보습을 해주시면 되고, 그냥 뭐 단순하게 건조해서 트는 거라면은 약국에서 하는 이제 보습제나 이제 비판텐 뭐 이런 걸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용선님 질문인데요. 52세 남자입니다. 샤워를 하고 이틀을 타올로 때를 밀면 때가 나오는데 때가 안 나올 때까지 밀어야 할까요? 어떻게 샤워하는 거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피부과적으로는 때를 미는 게 별로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때를 밀고 건조해지거나 아니면 때를 밀고 많이 가려워져서 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우리 환자분들 때라고 생각하고 밀고 오는 것이 사실은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각질입니다. 이런 각질은 적절한 텀을 두고 그냥 둬도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에 각질이 잘 떨어질 수 있게 하루에 한 번 정도 깨끗이 이렇게 클렌징을 해주고 샤워를 해준다면 저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꼭 때를 안 밀어도 되고요. 피부과적으로는 샤워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해서 한 15분 이내에 약간 저자극 제품을 써서 이제 샤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이님 질문인데요. 피부가 건조하고 얼굴에는 여드름이 잘 안 나는데 등 쪽만 심해요. 잘 씻는데 등만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 관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피부에 따라서 이제 등, 가슴, 얼굴까지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부위라고 생각을 하고, 뭐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냥 등에 여드름이 그냥 많이 나는 거는 그쪽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 특별히 자극을 주는 거 없나 보시고, 등에 생기는 여드름도 얼굴과 똑같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 뭐 스케일링도 하고 레이저도 많이 받고 약도 먹고 하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에서 약도 드시고 치료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트르가트르님 질문인데요. 지루성 두피염으로 인해 약용 샴푸를 쓰는데 내성이 생기나요? 되어 있는데, 이런 보통의 약용 샴푸는 이제 내성 걱정을 많이 안 하시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약용 샴푸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항염작용이 있는 것부터 진짜 약이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도에 따라서는 이제 피부과 선생님께 진료를 보시고 처방받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르다님 질문인데요. 무좀약은 얼마 섭취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재 이트라코나졸 계열약 섭취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무좀약은 이제 발이나 몸에 생길 때는 2주에서 뭐 길면은 3주 이렇게 막 쓰게 되는데, 무좀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쓰게 됩니다. 하지만 발톱이나 손톱에 생길 때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먹게 되는데요. 발톱에 있는 무좀이 다 자라서 없어질 때까지 먹기 때문에 보통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길면 1년 가까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임상적으로 무좀이 다 없어졌을 때, 실제로 의사가 봤을 때 치료를 중단이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까지 무좀약을 먹게 되는데요. 무좀약은 간 기능 검사 정도는 확인하고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진료 보시면서 규칙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피검사 해가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저희 질문 받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것은 다음번에 또 물어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윤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